60세 이후 그곳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당신의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강남에서 20여 년간 남성 건강을 연구해온 비뇨의학과 전문의 박미숙입니다. 오늘 저는 수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평생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자위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많은 남성분들은 어릴 때부터 자위는 부끄럽고 더러운 것이며 특히 나이가 50, 60이 넘으면 당연히 끊어야 하는 것이라고 배워오셨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60세가 넘어서도 건강한 방식의 자위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위일 뿐만 아니라 노화를 늦추고 남성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수많은 한국의 중년 남성분들을 진료실에서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어떤 질병 때문이 아니라 오래된 무지와 잘못된 성지식, 그리고 깊이 뿌리 박힌 수치심 때문에 말 못할 고통을 겪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훌륭한 한국 남성분들이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스스로를 훈련시켰거나 혹은 그 기능을 완전히 멈추었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떻게 몸을 만지는지, 얼마나 자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가 여러분의 호르몬 심장 전립선, 심지어 뇌 기능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간단한 행위 하나도 잘못된 방식으로 지속하면 발기부전 우울감, 만성피로, 심지어 전립선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위를 제대로 이해하고 건강하게 실천한다면 오히려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고 숙면을 유도하며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쾌락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남성의 중요한 기능을 유지하고 노화에 저항하며 자신의 몸과 다시 연결되고 신경계부터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의료 행위에 가깝습니다. 잠시 후 자위에 대한 7가지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의 모든 한국 남성분들이 더 늦기 전에 알았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먼저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매일의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남은 10년, 20년을 더 건강하고 더 활력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 진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문제가 이미 발생한 후에야 뒤늦게 듣게 되는 첫 번째 진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용해 온 자위 방식이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그 평범했던 습관이 서서히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밀 하나. 무의식적인 자위는 무감각과 발기력 저하를 초래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더 많은 남성분들이 용기를 내어 이야기해야만 하는 주제입니다. 저는 수년 동안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하며 진료실에 들어와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자신의 증상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게 되면 저는 조심스럽게 여쭙니다. 선생님, 혹시 자위는 하고 계십니까? 거의 항상 무거운 침묵이 흐른 후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네, 하긴 합니다만 예전처럼 잘 느껴지지 않아요. 혹은 특정한 방식으로 아주 강하게 해야만 겨우 사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솔직히 말해서 제 몸이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 그 감각 자체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모르고 계셨던 것은 수십 년간 항상 해왔던 그 빠르고 기계적이고 감정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자위 방식이 바로 그들의 몸을 기능 저하 상태로 훈련시켰다는 끔찍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아주 조용히 은밀하게 그리고 파괴적으로 발생합니다. 무의식적인 자위는 단순히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경계에 새겨진 강력한 조건 반사 회로입니다. 서둘러 이 행위를 끝내기 위해 어깨를 긴장시키고 자극적인 이미지나 영상 포르노를 보면서 스마트폰을 만지고 항상 똑같은 손, 똑같은 동작, 똑같은 압력, 똑같은 결과로 끝낼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뇌에게 성적 흥분이란 바로 이렇게 빠르고 강렬한 패턴이다 라고 매일같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뇌는 이러한 자극에 매우 빠르게 학습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의 몸은 더 무감각해지고 민감도는 떨어지며 발기의 품질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예전과 같은 쾌감을 느끼기 위해 더 많은 자극, 더 강한 압력, 더 빠르고 특정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는 반응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결국 친밀한 관계 자체를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파트너와의 관계는 너무 다르고 너무 느리고 너무 부드럽고 너무 현실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문제까지 시작되는 진정한 비극의 지점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우울감 수치심, 심지어 절망감에 빠져 자신의 몸이 완전히 고장 났다고 생각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몸이 고장 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과도하게 훈련된 것뿐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조건 반사는 소위 포르노로 인한 발기 부전을 초래할 수 있으며 혹은 실제 관계에서는 사정을 전혀 못하는 지연사정, 심지어는 쾌감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무쾌감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조용히 수백만 명의 남성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장 잔혹한 사실은 그들 대부분이 이것이 자신이 스스로에게 가한 것인지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몸을 계속 조건 반사시키고 그 과정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성적인 만족감 그 이상을 잃게 됩니다. 자신감을 잃고 타인과의 친밀한 연결을 잃고 스스로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몸과의 관계가 차가워지고 스킨십을 피하고 친밀함 자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많은 남성분들에게 이러한 깊은 고립감은 감정적인 소외 만성적인 우울증, 심지어 인지 능력 저하의 초기 징후를 포함하여 더 어두운 곳으로 향하는 무서운 문이 됩니다. 저는 침대에서뿐만 아니라 진료실에 들어서는 그들의 모습, 거울 보는 것을 멈추는 모습, 대화에서 눈을 피하는 모습에서도 그 어려움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을 번쩍 들게 하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당신의 몸은 다시 배울 수 있고 신경계는 반드시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 인내심, 그리고 새롭고 더 느리고 더 의식적이며 자극이 아닌 감각과 감정에 더 집중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자위가 필요합니다. 자위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인 자위는 마치 자동차를 기어에 넣고 핸들은 돌리지 않은 채 가속 페달만 세게 밟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사고가 날 것이며 그 손상을 인지했을 때는 회복하는 데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의식적인 자위가 이처럼 손상을 일으키는 반면 그 반대편에 숨겨진 똑같이 위험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조용하고 더 흔하며 심지어 사회적으로 권장되는 것. 다음 비밀에서는 60세 이후에 자위를 완전히 하지 않는 것이 왜 당신의 건강을 내부에서부터 천천히 파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밀 2. 자위 중단은 전립선 우혈과 염증을 유발합니다. 몇 년 전에 만났던 한 환자분이 생각납니다. 68살의 김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시다 은퇴하신 분으로 자존심이 강하고 내성적이며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처럼 꺼리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5번 심지어 7번씩 잠에서 깨어나야 했기 때문에 결국 지친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랫배에 묵직한 압박감, 팽만감, 심지어 골반 깊숙한 곳에서부터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에게 선생님 마지막으로 사정한 것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는 제가 아주 이상한 질문을 했다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마 몇 년 됐습니다. 한 5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성생활을 하지 않았고,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나이의 남자는 이제 그런 것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정 나이에 도달하면 몸의 모든 자연스러운 기능을 강제로 멈춰야 한다는 가장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김 선생님에게 말했고,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당신이 사정을 멈춘다고 해서 당신의 전립선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전립선은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객의 일부인 전립선액을 매일 매순간 계속 생산할 것입니다. 이러한 액체들이 규칙적으로 배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들은 당신의 몸 안에 그대로 축적되어 마치 고여 썩어가는 저수지처럼 정체된 상태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축적은 전립선 우려를 일으키고, 이것이 바로 염증과 극심한 불편함을 유발하며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전립선은 액체를 무기한으로 저장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배출구가 막히게 되면 당연히 붓고 염증이 생기고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빈뇨, 소변 줄기가 힘이 없는 약한 소변 흐름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은 잔뇨감, 심지어 뱃뇨시나 사정시에 극심한 통증을 경험하는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이것이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시스템이 꽉 막히고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다는 비정상적인 결과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전립선의 만성적인 염증은 전립선암의 위험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금욕이 암을 유발한다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규칙적인 사정이 전립선을 질병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염증 환경을 줄이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규모 하버드 연구에서는 거의 3만 명에 가까운 남성들을 수년간 추적한 결과, 매달 최소 21번 사정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명백한 과학적인 데이터입니다. 김 선생님의 경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들여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했을 때 그는 스스로 변화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어떤 욕망이나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건강을 위해 전립선의 배출구를 열어주기 위해 다시 자신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그의 야간 빈뇨 증상이 개선되었고, 아랫배를 누르던 압박감이 줄어들었으며, 무엇보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어 수면의 질도 현저히 좋아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눈빛이 다시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미 다 늙고 끝났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일부와 다시 건강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이처럼 방치하는 것의 대가는 단순히 몇 번의 잠 못 이루는 밤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불편함, 불필요한 약물 치료, 미래의 고통스러운 수술, 심지어 더 높은 암 발병 위험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 같은 나이의 남자는 더 이상 자신의 건강한 기능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그릇된 사회적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심장 건강과 혈압은 그렇게 꾸준히 관리하시면서 왜 남성의 가장 중요한 기관인 전립선은 방치하시는 것입니까? 만약 남성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느끼는 그 깊은 수치심, 수십 년간 자위에 대해 느껴온 죄책감, 그리고 침묵과 불편함이 실제로 이러한 신체적인 증상을 더욱 악화시킨다면 어떨까요? 다음 비밀은 바로 이것을 밝힐 것입니다. 이 감정적인 억압과 신체적인 쇠퇴 사이의 숨겨진 연결을 이해하게 되면 다시는 자신의 몸을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비밀 셋. 자위에 대한 수치심은 정신과 육체를 함께 해칩니다. 많은 한국의 어르신들에게서 저는 특정한 종류의 침묵을 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는 말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하지 않는 말 속에 깊이 나타납니다. 제가 그들의 성생활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을 때 그들의 시선은 바닥으로 흔들리고, 자위라는 단어를 제가 언급할 때면 어깨가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들고 애써 웃어 넘기거나 화제를 황급히 돌리거나 혹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이사 선생님,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건 다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요.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그들의 말 속에 숨겨진 그 깊은 속뜻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멈추고 싶어서 멈춘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부터는 계속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나이 든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평생을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입 밖으로 참아내지 못하는 이 수치심은 오늘날 여러분의 건강에 가장 위험하고 파괴적인 힘 중 하나입니다.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은 자위가 더럽고 죄스럽고 나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여겨지는 시대에 성장하셨습니다. 어릴 적 들킬까봐 벌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당황스러웠던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부정적인 메시지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그저 지하로 깊이 숨어들어 여러분의 신경계의 흉터처럼 남아있고 정체성 깊은 곳에 뿌리내려 당신의 몸과의 관계를 조용히 형성하고 심지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조용한 위축입니다. 신체적인 접촉을 갈망하면서도 그것과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잃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부적절한 것으로 여기고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고 수십 년간 배워왔기 때문에 자위를 강제로 멈춥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억압과 단절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명백히 생물학적으로 해롭게 변합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모르는 것은 규칙적이고 건강한 성적인 접촉, 여기에는 스스로를 만지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것이 실제로 정신 건강을 엄청나게 증진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오르가슴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조절하고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며 뇌의 신뢰와 연결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활성화시킵니다. 심지어 수면의 질 긍정적인 기분, 인지 기능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수치심은 이 모든 긍정적인 과정을 파괴합니다. 수치심은 근육을 긴장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오히려 증가시키며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책감을 마음에 심어놓습니다. 수치심은 그 자체로 강력한 스트레스 요인이며 이러한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불안, 우울증, 심장병, 면역 기능 저하, 심지어 치매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혼하신 72살의 환자분이 계셨는데 몹시 우울해 하셨습니다. 그는 특별한 건강 문제도 없었지만 늘 지쳐있고 감정이 무뎌져 있으며 극심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10년 이상 타인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과도 성적인 활동이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인생의 그 시기가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담담히 말했지만 그의 말 속에는 성적인 상실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를 상실한 것에 대한 깊은 슬픔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약물이나 급격한 변화 없이, 그가 어떤 죄책감이나 성과에 대한 기대 없이 그저 자신의 몸과 다시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간단한 마음 챙김 연습을 함께 했습니다. 몇 주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허리를 펴고 똑바로 걷기 시작했고 더 잘 자고 다시 웃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혈압도 내려갔습니다. 그는 고쳐진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치심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무서운 대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활력을 매일 조금씩 갉아먹고 당신은 너무 늙어서 살아있음을 느끼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귓가에 속삭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친절하고 존중하고 건강한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를 만질 수 없는 나이는 결코 없습니다. 온전함을 느낄 수 없는 나이는 결코 없습니다. 만약 이 수치심이 그렇게 큰 손상을 입힐 수 있다면, 가뜩이나 낮아지는 호르몬 수치가 이 불에 기름을 붓는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진실은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지는 것은 단지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성욕과 건강한 교류를 멈추면 그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이러한 호르몬 불균형이 심화되기 시작하면 단순히 성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고방식, 행동방식,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까지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에 밝혀드릴 내용입니다. 비밀 넷. 성행위 중단은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감소시킵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너무 늦기 전에, 즉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알게 되는 것을 60세 이상의 모든 한국 남성분들이 명확하고 솔직하고 의심의 여지 없이 듣기를 바라는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 힘, 동기부여, 자신감 그리고 선욕의 연료를 공급하는 핵심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단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그렇게 믿도록 강요받아 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여러분과 같은 남성분들과 수십 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배운 진실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하는 남자처럼 사는 것을 멈추면, 즉 당신의 성욕이 무시되고 억압되거나 수년간의 수치심과 활동 부족 속에 깊이 묻히게 되면 당신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함께 낮아집니다. 당신의 몸은 스스로 남성성을 낮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은 더 이상 이것이 필요하지 않구나 라고 판단하고 자원을 재분배하며 호르몬 수치를 바꾸고 혈액 순환을 늦추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국 근육은 줄어들고 배는 나오기 시작하며 수면의 질은 나빠질 것이고 당신을 당신답게 만들었던 그 특유의 불꽃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늙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여전히 여기에 있고 여전히 살아있으며 여전히 갈망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3세에 은퇴한 소방관이셨던 박 선생님이 기억납니다. 한때 그는 누구보다 힘과 존재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그는 어깨가 구부정하고 늘 지쳐 있었으며 수년 동안 자신처럼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늙은이가 됐어요, 의사 선생님. 그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그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임상적으로 심각한 결핍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성생활에 대해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다 끝난 일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진정한 위협입니다. 달력의 숫자가 아니라 자신의 성욕을 살아 숨쉬는 자신의 일부로 보는 것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이 진짜 문제입니다. 저는 박 선생님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과 천천히 다시 소통하도록 도왔습니다. 어떤 수치심이나 기대 없이 단순히 현재를 느끼는 간단한 연습을 통해 말입니다. 몇 달 후 그의 호르몬 수치가 눈에 띄게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세가 바뀌었고 목소리가 더 또렷해졌으며 그는 다시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했고 말을 할 때 그의 눈이 다시 빛났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몸은 당신이 집중하는 것에 반응합니다. 성욕을 무시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당신을 무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서라도 의식적인 스킨십을 통해 그 감각을 다시 부드럽게 깨우면 당신은 뇌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이것이 필요하고 여전히 느끼고 싶어요. 그러면 뇌는 수년간 꺼져 있던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여 그에 응답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적인 자극 후 심지어 혼자서라도 테스토스테론이 일시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많은 연구 결과를 이미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상상 신체적인 참여, 심지어 기대감이 어떻게 호르몬 조절 기분, 그리고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했습니다. 당신의 몸은 즐거운 연결에 반응하도록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이 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몸도 천천히 당신에게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대가는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너무 낮으면 단순히 피로와 성기능 장애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장병, 당뇨병 인지 능력, 저하 우울증, 심지어 수명 단축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싱에 관한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삶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생명의 지표입니다. 최악의 상황은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돌이킬 수 없다고 느낄 때까지 자신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되돌아가는 길이 있으며 그것은 약물이나 수술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몸과의 연결을 되찾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당신 자신의 방식으로 당신의 공간에서 어떤 죄책감도 없이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에게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존재하며 여전히 살아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비밀 5, 발기 기능은 쓰지 않으면 퇴화하는 시스템입니다. 60세 이후에 많은 남성분들은 성생활을 하지 않으면 발기에 대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조용하고도 치명적인 거짓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저는 수많은 남성분들이 자신이 더 이상 발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발기 기능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것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기 기능은 단순히 성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혈액순환, 신경 건강, 심혈관 건강, 그리고 장수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건강 지표의 문제입니다. 69세의 아주 지적이고 똑똑한 김 선생님이 기억납니다. 그는 5, 6년 동안 발기가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발기를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내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고 그는 데이트를 하지 않았으며 인생의 그 부분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은 그의 몸이 그가 돌아올지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점차 폐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음경이 몸의 다른 근육 및 혈관 조직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그 조직은 탄력을 잃고 혈관은 굳어지며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파열과 섬유화, 즉 연조직의 경화가 발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국 당신이 나중에 다시 사용하고 싶더라도 그것은 이전처럼 당신의 뜻대로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치러야 할 대가이며 그 대가는 생각보다 너무나 비쌉니다. 규칙적인 발기가 멈추면 음경의 평활근은 위축되기 시작하고 그곳에 피를 공급하는 수백만 개의 미세한 혈관 네트워크는 점점 효율성이 떨어지며 발기를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화학 물질인 산화질소의 양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성행위를 시도하는지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 모든 끔찍한 일이 당신 몸 안에서 저절로 일어난다는 것을 아무도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인 사실입니다. 당신의 몸이 규칙적인 성적 각성과 풍부한 혈액 공급을 경험하지 못하면 뇌는 이 시스템이 쓸모없다고 판단하고 자원을 차단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손상은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것으로도 이어집니다. 몸이 그 능력을 잃어감에 따라 당신의 마음도 따라서 퇴보합니다. 자신감이 낮아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며 더 이상 예전의 자신처럼 느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더 이상 과거에 가졌던 그 정체성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에게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는 위축 우울감, 심지어 인지 능력 감퇴로까지 이어집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결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완전히 예방 가능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당신의 몸에게 이 시스템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스템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매일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이도, 어떤 스트레스 없이도, 수치심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행위가 목적이 아니더라도 자기 자극을 통한 규칙적인 발기 그 자체는 혈액 순환을 유지하고 조직의 산소 공급을 유지하며
신경 경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즐거움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 건강과 정체성의 핵심적인 부분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발기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행위는 단순히 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에게 당신은 여전히 이 게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연결되어 있으며 살아있다고 매일매일 말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특히 사회가 특정 나이가 지나면 조용히 구석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할 때는 이러한 침묵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며 당신의 몸은 이 모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비밀 6. 포르노는 뇌를 변화시키지만 상황은 통제 가능합니다. 저는 포르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자주 언급되지 않고 그늘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더 어렵고 불편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중 일부를 불편하게 만들거나 심지어 눈을 돌리고 싶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잠시만 마음을 열고 제 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당신의 생각, 당신의 몸, 그리고 남성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60대, 70대의 남성분들이 여전히 포르노를 본다고 인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끌려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전히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봅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혼자 살고 있고 일부는 이혼했고 일부는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스릴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사람들과의 연결을 갈망하거나 적어도 그 연결에 대한 기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 거의 아무도 오늘날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포르노의 종류가 그들이 20대, 30대에 처음 접했던 것과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과거의 정지된 이미지나 부드러운 묘사는 이제는 대량의 고속의 초고, 자극에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디지털 콘텐츠로 대체되었습니다. 인간의 뇌, 특히 노화되고 있는 뇌는 아무런 후유증 없이 이러한 과부하된 정보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포르노를 볼 때마다 특히 더 자극적이고 더 비현실적이며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볼수록 당신의 뇌는 동기부여 보상, 그리고 즐거움과 관련된 화학 물질인 도파민을 엄청나게 방출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반복적인 노출은 현실의 자연스러운 자극에 대한 당신의 뇌 반응을 무감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단순하고 현실적이며 감정적인 스킨십으로는 더 이상 예전처럼 흥분하기 어려워집니다. 무언가를 느끼기 위해 더 많은 강도, 더 많은 새로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화학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경계가 반복적으로 비정상적인 자극에 의해 변화하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신의 뇌가 이처럼 인위적이고 과장된 자극을 기대하도록 훈련되면 당신의 몸도 결국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발기는 덜 민감해지고 오르가슴을 느끼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일부 남성분들은 완전히 포르노로 인한 발기 부전을 겪게 될 것입니다. 즉, 포르노를 볼 때만 간신히 발기할 수 있고 실제 파트너와 성관계를 갖거나 포르노 없이 혼자 발기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게 되는 끔찍한 상태입니다. 이 모든 것의 대가는 침실을 훨씬 뛰어넘어 당신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많은 남성분들이 수치심 불안 우울증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고장났다고 믿기 시작하고 위축되며 절망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자신이 매일 보는 그 포르노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위로를 구하기 위해 의지하는 그것이 실제로는 자신의 활력을 매일 밤 천천히 앗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남성분들이 이것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고장난 것이 아니며 당신의 뇌는 다시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70세 이후에도 당신의 뇌는 치유하고 재설정하고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운 성적 흥분이 어떤 느낌인지 다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유는 인공적인 쾌감의 폭포에서 벗어나 현실 현재 감각 상상력, 심지어 고요함과 다시 연결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일부 남성분들은 이러한 시각적인 자극을 완전히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다른 사람들은 더 천천히 적응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몸과 뇌가 당신만의 방식으로 쾌락과의 관계를 다시 건강하게 재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목표는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즐거움을 되찾고 다시 당신의 것으로 만들며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운 자극에도 풍부하게 반응하도록 몸을 다시 훈련하는 것입니다. 만약 포르노가 당신의 감각을 마비시켰다면 다음에 제가 공유할 내용은 당신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콘텐츠가 당신의 뇌를 사로잡을 수 있는 반면 고립감은 당신의 정신을 송두리째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신과 공유할 마지막 진실은 아마도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은 기술이나 화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 남자가 스킨십을 멈출 때 그의 몸과 마음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비밀 7. 가장 위험한 실수는 고립입니다. 노년의 남성분들이 직면한 모든 위험 중에서 낮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보다 더 위험하고 포르노 중독보다 더 해로우며 그 어떤 생리적인 증상보다 더 파괴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립입니다. 제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혼자 사는 물리적인 종류의 고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고 더 무거운 침묵, 즉 타인과의 스킨십을 멈추고 더 나아가 자신과의 접촉을 멈추고 자신의 몸과 연결되는 것 자체를 완전히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느 시점부터는 당신과 같은 나이의 남자는 인생의 그 부분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평생을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76세의 은퇴한 엔지니어이셨던 이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그는 항상 예의 바르고 품위가 있었지만 자신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공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1년 이상 그 어떤 스킨십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벼운 포옹도 없고 어깨를 토닥이는 것도 없고 그 어떤 것도 말입니다. 그는 슬픔에 잠긴 어조가 아니라 마치 이미 다 끝난 일에 대해 완전히 체념하는 듯한 태도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선생님이 깨닫지 못한 것은 스킨십은 사치품이 아니라 생리적인 필수품이라는 것입니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에도 인간의 몸은 만져주는 손길을 생존을 위해 필요로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신체적인 접촉이 없으면 신경계가 쇠퇴하기 시작하고 옥시토신 수치가 감소하며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하며 수면의 질이 저하되고 면역 기능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메커니즘의 일환으로 감정과 감각을 담당하는 회로를 스스로 닫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킨십을 멈추면 당신은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무감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다는 그 느낌 자체를 잃고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모든 동기를 잃게 됩니다. 슬프게도 이 모든 것은 아주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일어납니다. 어느 날에는 일상적인 스킨십을 건너뛰고 일주일 후에는 거울 속에 자신을 피하기 시작하고 한 달 후에는 즐거운 일을 상상하는 것조차 멈추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고립은 종종 침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남자가 쾌락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느끼고 자신과 연결되기 위해 필요한 그 스킨십을 멈추면 뇌는 그것을 감정적인 철수로 해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철수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덜 만지고 덜 느끼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고 스스로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진정으로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발기 기능을 잃거나 선교기 감퇴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 목적, 의식, 감정적인 민감성이 천천히 퇴색하고 사람들과의 따뜻한 연결이 조용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립은 우울증, 심장병, 심지어 조기 사망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버려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에게 버려졌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그 누구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상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도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적인 활동과 관련이 있든 없든 자신을 만지는 행위는 허영심이나 나쁜 습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여전히 당신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것이며 당신의 뇌와 심장, 그리고 신경계에 나는 여전히 여기 있고 여전히 중요하며 여전히 느끼고 싶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남성분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과 다시 연결되도록 돕고 그 무거운 침묵을 깨고 다시 스킨십을 하고 너무 일찍 포기했던 자신의 일부를 깨우면서 다시 활력을 되찾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때 그들의 자세가 바뀌고 목소리에 힘이 생기고 눈빛이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만약 지금도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이 말들이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는다면 다음에 제가 할 말이 아마도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이 7가지 진실을 들었으니 이제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연습. 제가 실제 환자분들에게 사용하는 일상적인 습관, 당신의 몸과 다시 연결되고 감각을 건강하게 재건하며 지난 시간과 침묵에 빼앗겼던 당신의 모든 것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 황금 프로토콜 몸과 다시 연결되는 법. 만약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제가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남성분들 앞에서 그들의 두려움 후회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희미하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그 희망에 대해 들어온 한 사람으로서 진심을 다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논의한 것은 단순히 자위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문제, 즉 당신이 당신의 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당신이 당신의 과거에 어떻게 직면하는지, 그리고 당신의 삶, 당신의 성생활, 당신의 감정생활, 당신의 신체 생활이 이 세상이 이제는 끝나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다고 스스로 믿을 의향이 있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인 자위가 당신의 몸을 천천히 기능 저하로 훈련시킬 수 있다는 진실에서 시작했습니다. 즉 부주의하고 산만하며 연결되지 않은 성행위는 결코 무해하지 않으며 그것은 당신의 뇌를 다시 연결하고 당신의 민감성을 점차적으로 침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사정을 완전히 피하는 것이 전립선 우렬과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암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탐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몸은 운동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고 그 운동을 멈추면 모든 시스템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치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독약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남성분들이 여전히 자신에게 속하지도 않는 오래된 죄책감을 짊어지고 있으며 문화, 종교 또는 가족에게서 비롯된 그 죄책감이 건강한 남성의 몸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또한 낮은 테스토스테론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성적 자아와 연결되는 것을 멈출 때 가속화된다는 것과 단순히 자신을 만지는 그 간단한 행위가 이러한 추세를 되돌리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탐구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당신의 발기가 단순히 성기능만이 아니라 혈관 건강의 상징이며 그것은 정말로 쓰지 않으면 퇴화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대가는 침대에서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신감, 당신의 동기부여, 심지어 당신의 기억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포르노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을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당신의 뇌의 화학 물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에 관한 것입니다. 한때 당신을 흥분시켰던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실 세계에 대해 당신을 무감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든 실수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
즉 고립에 대해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당신이 만지는 것을 멈추고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멈추고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는 것을 멈추면 당신의 몸은 쇠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즐거움에서뿐만 아니라 목표 감정 그리고 삶 그 자체에서도 말입니다. 제가 당신이 이 모든 것으로부터 가져가기를 바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은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시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 안의 모든 시스템은 건강한 연결에 반응하고 싶어 하고, 당신의 뇌는 여전히 느끼고 싶어 하며, 당신의 심장은 여전히 열리고 싶어 하고, 당신의 피부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삶으로 돌아가는 여정은 다른 누구의 참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쇠퇴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몸 안에서 기분 좋게 느끼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추고 나이 때문에 당신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그 거짓말을 믿는 것을 멈추기로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며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환자분들에게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을 때 약물이나 죄책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의존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황금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아주 간단한 일상 연습을 제공합니다. 매일 단 10분 동안 조용히 의식적으로 존중하는 시간 동안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십시오. 어떤 의제도 없고 압력도 없으며 오직 접촉 호흡 그리고 깨달음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침 의식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취침 전 활동이 되지만 거의 항상 그것은 전환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남자가 습관이나 절망 때문이 아니라 호기심 때문에 조심스럽게 자신을 만지면 그의 몸은 기억하고 그의 마음은 편안해지며 그의 꺼져가던 불꽃은 다시 점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당신의 것도 그럴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성싱을 되찾는 것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되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지금부터 당신이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